이번 시간에는 결과 보고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제작 관리 및 자료와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우리 이번 프로젝트 계약서 어디에 뒀어요? 마지막에 본 사람이 윤서 씨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내가 그거 어디다 뒀더라? 내가 바로 안 가져다 뒀나? 어딨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결과 보고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에서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최종 디자인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 정리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 안내를 바탕으로 제출 기한, 양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된 문서를 기반으로 축약 편집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할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 및 관련 서류 관리에서는 계약서와 정산서를 확인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 계약 및 관련 서류 관리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디자인 보완하기,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하기 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로는 디자인 제작, 데이터 파일, 파일 관리, 샘플 확인, 발주 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식재산권 확보, 정산서, 법정 보관 기간, NCR 형태 용지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결과 보고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요. 강사님, 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결과 보고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네.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매뉴얼 형태로 제작한 서류입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프로젝트의 명칭, 네. 목적, 개요를 적고 프로젝트의 세부 시행 결과를 적는데요. 조사에서부터 분석, 일정, 컨셉, 전략, 디자인, 업무 분장, 제작 비용 같은 내용도 적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건데요. 보고하려는 내용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도표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는 어떻게 삽입해야 효과적일지 같은 방법도 결정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완전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단계일 텐데, 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 이거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돼요? 네, 종이 문서로 이루어진 서류는 네. 이미지로 스캔해서 디지털 이미지로도 보관하고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아, 계약서 같은 건 모아서 철을 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프로젝트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은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네.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한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디자인 개발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라고 하죠.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즉 조사, 분석, 일정, 컨셉, 전략, 디자인, 업무 분장, 제작 비용을 보고하는 형태로 제작하는데요. 프로젝트 일정과 모든 개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뉴얼 형태로 제작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는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한 후 보고하려는 내용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삽입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보고서를 쓰고 결론을 정리할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토대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요. 내용은 일정별로 체계화합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최종 디자인까지 각 단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조사 분석 단계부터 최종 보고까지 충실하게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보고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체계화하고 정리된 문서를 기반으로 축약, 편집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할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 형식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서와 정산서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고 결과물 확인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인서 씨와 함께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윤서 씨 지금부터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종 보고서니까요. 네, 그렇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토대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요. 네. 진행 과정별 준비 사항을 파악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전체 진행 사항은 어떻게 네.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정별로 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스케줄표를 작성하면 돼요. 업체와의 계약과 작업 일정을 조율해서 납기 내에 디자인 결과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납기는 납품, 날짜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자료 정리가 끝나면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최종 디자인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네. 보고서의 순서에 맞게 자료와 데이터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보고서는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나요? 네, 그렇죠. 보고서 형식에 맞게 내용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줍니다. 정리된 문서를 기반으로 축약 편집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돼요. 결과 보고서는 전체 프로세스가 축약 정리된 형태였군요. 네. 그렇다면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프로젝트의 명칭, 목적, 개요, 세부 시행 결과를 정리해서 기입하는데요. 네. 세부 시행 결과로는 조사, 분석, 일정, 컨셉, 전략, 디자인, 업무 분장, 제작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죠. 클라이언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결과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계약서와 정산서 같은 서류를 확인해서 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다시 최종적으로 또 확인해 봐야 되죠. 전체적인 서류의 점검과 결과물 확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완료하는 거예요. 이야, 끝나는 과정도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럼 결과 보고서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는 없을까요? 아, 그 사례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한번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주 인터내셔널 BIF 1개월 차 된 신입사원 김수현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노이타 브랜드 필름이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 보고서에 저는 영상이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미지만 들어가도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이미지만 봐도 아, 이게 어떤 이미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클라이언트는 그 부분을 뭐 텍스트로 정리해야 이해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랑 클라이언트가 결과 보고서를 만들 때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면서 과제나 이제 인턴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를 저는 정리를 잘 못했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클라이언트랑 전화를 할 때요. 필기하는 습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글을 나열한다기보다는 표로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 키포인트는 따로 빼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단 영화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CG, 요즘 흔히 말씀들 하시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작업한 파트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프로젝트가 프로덕션 제작부터 이제 CG까지 넘어오는 그 단계에서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감독님과 뭐 어떤 제작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펌 이제 예를 들어서 결과에 대한 어떤 조율 뭐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가장 큰 업무는 이제 CG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제작사와 견적에 대한 조율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화 산업이라고 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약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때가 있고요. 그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해서 그런 파트가 있고 단순히 저희가 이제 제작사와 같이 인벌브가 돼서 그런 어떤 영화를 도출해내기도 하죠.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을 뭐 이제 뭔가 같이 이제 컨소시엄처럼 엮어서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되게 많은 페이퍼들을 써야 되고 그 페이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됐냐, 뭐 돈은 어떻게 썼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냐라는 것까지 일단 보고서를 쓸 때도 있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가 더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제작사 프로덕션 제작사 쪽과 저희와 이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그냥 감독님하고 이제 그림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견적을 냈던 어떤 한 씬이 있는데 그 씬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감독님 저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감독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수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감독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시죠.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림이라는 게 이제 뭐 감독님도 글로 쓰셨으니까 사실 뭐 감독님만 생각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구체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려야 감독님께서도 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게 맞아 아니야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감독님께서 만족을 하시면 그리고 시나리오상 이게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확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죠.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무식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약간 이제 각자만의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그 결과 보고를 할 때, 뭐 컨펌을 할 때 그 감독님 성향부터 파악을 하죠. 이 감독님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명암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암을 다 다르게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디자인부터 색깔부터 하며 결과치로 어쨌든 명암은 명암인데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를 내밀어서 보여드리죠. 그러면 감독님께서 타로 카드처럼 난 이게 좋아 라고 하면 대략적인 감독님의 색감이라든지 레이아웃을 보시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반 설계를 그렇게 저희가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뒤에 후반 작업을 할 때도 어떤 느낌으로 작업을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잘 맞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항상 저희는 몇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리죠. 선택하실 수 있게끔. 네. 저는 매드맨 포스트의 VFX 프로듀서 안재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하는 프로듀싱의 업무는요. 일단 영화가 작품이 이제 회사로 섭외가 들어오면은 그 작품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고 VFX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작품이 개봉하기 전까지의 그 제작 스케줄을 제작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VFX는 비주얼 이펙트를 좀 빨리 불러서 VFX 이렇게 하다 보니까 VFX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VFX는 촬영 현장에서 배우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공간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들을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상 작업, 시각 효과 이 부분들을 통틀어서 VFX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는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늘 다 비슷해요. 기획을 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촬영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그런 작업물이 오게 되면 그 제작 기간 내에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완성된 작품은 감독님이 1차로 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것들은 2차로 색보정실에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색보정실은 아무래도 일반 VFX 스튜디오보다 좋은
화질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번 더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완성된 거를 가지고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들, 관계자들, 투자자들이 모이셔서 그 기술 시사를 같이 또 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영화관을 하나 빌려서 상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또 작품 검수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VFX의 난이도가 촬영하고 나서 VFX의 난이도가 높거나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때 그랬을 때 제작 스케줄에 쫓기는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일단은 이 영화 프로세스에서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독님을 충족시켜 드리면 감독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감독님 오케이 하시면 1차적으로는 컨펌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큰 화면에서 보거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의견들이 모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수정으로 반영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화면에서 보다가 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화면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게 스텝이 찍힌 건지 배우가 찍힌 건지 뭐가 잘 몰랐는데 큰 화면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지워야 되는 그 영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좋겠죠. 네. 저희는 기술 스텝이라고 불려요.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는 저희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아티스트, 영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과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할 때 감독님들은 자기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자기 작품에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자기 작품에 그 비주얼적인 영감을 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자꾸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감독님 요거는 어떻게 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클라이언트와 감독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그런 약간 베이스적인 것들이 경험을 더 기술적인 것들과 같이 이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클라이언트와 충분히 작품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디자인 개발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즉 조사, 분석, 일정, 컨셉트, 전략, 디자인, 업무 분장, 제작 비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매뉴얼 형태로 제작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보고하려는 내용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삽입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쓰고 결론을 정리할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및 관련 서류 관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인데요. 모든 서류는 공식적인 법용 양식을 사용하여 공증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더 필요한 서류는 업체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또 모든 서류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결과보고서와 함께 보관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계약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이 문서로 이루어진 서류는 이미지로 스캔하여 디지털 이미지로도 보관하며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며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데요.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문서 폐기 과정을 거쳐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인서 씨와 함께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계약 과정을 토대로도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윤서 씨, 우리 지금부터 계약서부터 결과 보고서까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서류를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 네, 안 그래도 서류가 이것저것. 이것저것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했는데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프로젝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일정별로 체계화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프로젝트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에는 프로젝트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제안과 준수사항에 대해서 숙지해야 되겠죠. 그런 후에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개발 내용에 맞게 체계화하고 보존하는데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는 책자 형태와 파일 형태처럼 다양한 형태로 보관합니다. 계약서 같은 문서 서류는 서류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모든 서류를 넘버링하는 식으로 색인 목록을 만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겠죠. 색인 목록을 만들면 나중에 찾는데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관련 서류까지 보관하는 것을 보니까 네. 모든 서류가 공식 서류인 거죠? 네, 모든 서류가 공식 서류겠죠.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할 때 공식적인 범용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추가적인 문서 양식은 클라이언트와 협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계약서 같은 서류는 분쟁이 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회사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NCR 형태의 용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양쪽 당사자 간의 간인과 입회인이나 보증인 간의 간인도 받아놔야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NCR 용지는 어떤 종이에요? 앞장에 기입한 내용이 뒷장에 푸른 글씨로 이렇게 복사되어서 나오는 종이 있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흔히 종이 뒤에 이렇게 먹지가 붙어 있는 종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네. 쉽겠죠. 이렇게 쓰면 두 네. 장 같이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한 장은 이제 저쪽이 가져가고 한 장은 내가 가져가는. 그렇죠. 네.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서류 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알려주신 부분은 저도 얼른 가서 점검하고 또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반영해서 중요한 부분을 꼭 반영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네, 윤서 씨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네. 계약서를 찾은 윤서 씨. 빠진 서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서류를 보고 함부로 아무 곳에나 놓지 않겠죠? 찾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보관해야지. 윤 팀장님, 계약서 잘 찾아서 보관해뒀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인데요.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신경 써야 합니다. 종이 문서로 이루어진 서류는 이미지로 스캔해 디지털 이미지로도 보관하며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하면 좋습니다. 또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 문서를 폐기해야 할 때도 철저한 폐기 과정을 거쳐 내용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